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2학기 국어 3단원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112쪽부터 113쪽까지고요. 국어 활동책은 33쪽부터 36쪽입니다. 먼저 국어 교과서 112쪽을 펴주세요. 자, 오늘 공부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띄어쓰기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두 번째에 이어서 맞춤법 영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고쳐쓰기를 할 때는 띄어쓰기만큼이나 맞춤법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는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쓸 수 있다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2쪽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쓴 글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고쳐 쓸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를 써야 해. 있었던 일을 더 자세히 쓰면 좋을 것 같아.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쓰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고쳤을 때 또 어떠한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예, 선생님이 예시로 한 것은 잘못된 띄어쓰기를 고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잘못된 맞춤법을 고치는 것도 좋겠지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112쪽 빈 말풍선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 적어 보았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111쪽에서 글을 한번 적었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112쪽이 2번에서는요. 앞에서 자신이 점검한 내용과 내용을 이제 친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격 수업 중일 테니까 친구들의 의견을 듣기를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가 점검을 해서 내 글을 고쳐 써보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썼던 글이죠. 자, 선생님이 일부러 지난번에 쓴 글에서 띄어쓰기 하나를 틀리게 적어 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보면서 어디에 띄어쓰기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으면서 각자 눈을 읽으면서 찾아보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힌트를 주자면 한 군데에 띄어쓰기를 선생님이 틀리게 해놨습니다. 예, 여러분 찾아보았나요? 그럼 정답은 여기 물받기입니다. 물받기는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받글 물 띄고 받근이라고 적어야 맞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뒤에 붙임사에 가보면 우리 111쪽에 있던 것과 똑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쳐쓰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내가 111쪽에 썼던 글을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띄어쓰기나 맞춤법 등등 틀린 부분이 있다라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내용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썼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나 느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내용적인 부분도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고쳐쓰기 해보았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113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쪽에 보면요. 고쳐 쓴 글을 읽고 친구가 잘한 점을 칭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구의 글을 살펴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반에 이제 학급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친구의 글을 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친구의 글을 한번 읽어보고 잘한 점들을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예시로 적은 건데요. 자, 땡땡이 친구 경험한 일을 자세히 썼다. 자, 세모세모 친구 띄어쓰기를 알맞게 하여 글을 이해하기 쉬웠다. 자, 네모네모 친구
경험한 일을 떠올리기 쉽도록 생생하게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잘한 점을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원격 수업이라 다른 친구의 글을 보기 어렵다라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칭찬할 수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적으실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113쪽 3번에다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을 쓴 뒤에 고쳐쓰기 하면 좋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글을 고쳐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전하고자 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잘못된 띄어쓰기나 표현을 고칠 수 있어. 그렇죠. 내가 잘못한 띄어쓰기나 맞춤법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서 말풍선에 적어보세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이 예시자료 보여드릴게요. 자, 글을 다시 읽고 경험을 잘 살려 쓸 수 있어. 예, 내 경험을 잘 살려 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글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고쳐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113쪽에 잘 적었다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렇게 좀 잘 생각이 안 나서 못 적은 친구가 있다라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보여준 예시 자료를 참고해서 113쪽 4번 빈 말풍선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적을 친구들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고쳐쓰기 좋은 점들 적어 보았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국어 활동입니다. 국어 활동 33쪽을 할 건데요. 자, 국어 활동 책 33쪽을 펴주세요. 자, 국어 활동 34쪽 피셨나요? 그럼 우리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의 상황에 알맞은 문장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림을 잘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어울리는 것, 아기가 오리를 보았다 일까요? 아니면 아기 가오리를 보았다가 맞을까요? 자, 여러분 이어보세요. 네, 이어보았나요?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답은 네,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아기가 하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오리를 띄어쓰기 보았다가 맞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입니다. 자, 저 돼지 저금통에 10,000원짜리 용돈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용돈이 10,000원이 있다. 용돈 20,000원이 있다. 자, 여러분 답은 뭘까요? 한번 이어보세요. 네, 정답은 용돈이 10,000원 있다. 그래서 용돈 2가 되고 띄어쓰기 10,000, 띄어쓰기 원이, 띄어쓰기 있다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는 가볍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3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4쪽에 가보면 친구가 땀 흘리고 있는 친구에게 손수건을 빌려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예쁜 손수건으로 닦아. 예쁜 손수건으로 닦아. 자, 여러분 위에 게 맞을까요? 아래 게 맞을까요?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예, 정답은
정답은 아래 거게 되겠지요. 자, 계속해서 자, 지금 태양빛이 되게 뜨거워 보이네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고 있어요. 자, 여학생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남학생이 뭐라고 했을지 한번 봅시다. 나 물 좀 줘가 맞을까요? 아니면 나 물 좀 줘가 맞을까요? 한번 연결해 보세요. 네, 정답은 나 물 좀 줘가 되겠죠. 자, 나 물을 달라라는 뜻이 되는데 이거는 나물. 여러분 나물 알죠? 나물 반찬 같은 거 나올 때 하는 그 나물을 달라라는 뜻이 돼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잘해야지 안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밤나무가 있네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연 보호를 위해 오늘 밤 나무를 심자. 자, 오늘 밤에 나무를 심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 보호를 위해 오늘 밤나무를 심자. 자, 여러분 위에 것인지 아래 것일지 생각해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예, 정답은 아래 거겠죠. 밤나무를 심어야겠죠. 오늘 밤에 나무를 심자라는 뜻이 아니라. 자, 그럼 계속해서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바른 것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자, 띄어쓰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 뒤에 붙임 1에 가보면 붙임딱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맞는 거를 떼다가 붙여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인지 알겠다 하는 친구는 떼다가 한번 붙여보고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조금 고민해 보세요. 예, 여러분 붙임딱지 붙여보았나요? 정답은 위에 것이 되겠지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빔냉면은 매콤하고 물냉면은 시원하다. 비빔냉면은 매콤하고 물냉면은 시원하다. 비빔냉면은 매콤하고 물냉면은 시원하다. 자, 여기 보면 얘는 붙였었고 얘는 띄었었고 여기 붙였어 있고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한번 이번에도 어떤 것이 맞는지 알겠다는 친구들은 붙임딱지를 떼다가 붙여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붙여보았나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두 번째가 되겠지요. 그래서 쉼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 신발의 단위를 우리가 나타낼 때 켤레라는 말을 쓰는데요. 한번 볼게요. 예쁜 신 한 켤레, 예쁜 신 한 켤레, 예쁜 신 한 켤레. 아, 아리송다리송 한데요. 알쏭달쏭. 자, 여러분 어떤 게 답일까요? 자, 나는 알겠어요 선생님, 저는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번 역시나 또 붙임딱지를 떼서 붙여보고요. 아, 선생님 저는 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어떤 것이 맞을지 좀 고민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번 건 좀 많이 어렵죠? 자, 정답은 예쁜 신 한 켤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쁜이 한 단어고요. 신이 또 한 단어니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단위 앞에 이렇게 숫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개수를 나타낼 때도 역시나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맞아요. 자,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36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6쪽에 가보면 다음을 읽고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여 다시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로 나온 문장을 보면 하늘은 높고 단풍은 붉게 물든다 라고 해서 전부 다 붙여쓰기가 돼 있어요. 띄어쓰기가 한 군데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른 띄어쓰기일까요? 여러분이 먼저 36쪽에 풀어보세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답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풀어보았나요? 자,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하늘은 띄고, 높고, 띄고, 단풍은 띄고, 붉게 띄고, 물든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낱말들이 나올 때마다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쉼표나 또 중간에 이렇게 문장이 여러 개여서 마침표가 나온다. 그러면 역시나 쉼표나 마침표 뒤에도 띄어쓰기를 한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럼 계속해서 밑에 문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소는 마리라고 하고 우리 나이를 할 때는 살, 우리 연필 같은 건 자루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역시나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붙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자, 소 9마리는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면 되고 또 나이를 나타내는 10살 그리고 연필 한 자루는 각각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36쪽에 풀어보세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기도 하지요? 그래도 어떻게 풀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답을 보여줄게요. 자, 소 띄고 9 띄고 마리. 예, 이래서 이렇게 단어마다 띄어쓰는 거고요. 예, 단위 앞에 숫자를 나타낼 때 아까 또 말했다시피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10살도 이렇게 열하고 살 사이를 띄워주면 되겠죠. 연필 한 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연필 띄고 한 띄고 자루 라고 해서 내가 세려고 하는 이런 동물이나 사물 뒤에 또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 개수만큼도 또 띄어쓰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단위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맞은 친구들은 잘 풀어봤고요. 혹시라도 틀린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알쏭달쏭해서 못 풀었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정답을 보고 우리 교과서 36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풀어보았나요? 그러면 자, 오늘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영상을 보면서 조금 오늘 고쳐쓰기까지 공부를 해봤으니까 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2016년 3월 버락 오바마가 브라이언 체스키에게 물었다. 체스키는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다. 체스키, 창업한 지 얼마나 됐죠? 8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체스키가 답변을 주저하자 오바마는 겸손할 필요 없다며 답변을 재촉했다. 체스키가 대답했다. 30조입니다. 오바마는 체스키를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사업가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켜 세웠다. 체스키를 칭찬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다. 전설의 투자자 워렌 버핏. 그는 젊은 체스키를 정말로 부러워하는 것 같다. 내가 젊은 시절의 체스키와 같은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놀랍게도 체스키는 37살이다. 젊은 그가 어떻게 30조 원의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을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링크드인의 창업자인 리드 호프먼은 채스키의 강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입니다. 우리는 그를 학습하는 기계 또는 무한학습자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어마무시하죠. 채스키 본인 스스로는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특히 한 가지 영역에서 특출나고자 노력했다고 말한다. 제 생각에 경영자라면 공적인 연설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경영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다. 우리가 학습한 것을 자기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다. 글을 썼을 때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 수 있고 체계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진정한 학습은 지식의 습득, 전달, 생산의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이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글쓰기다. 글쓰기는 모든 학습의 공통 분모라 할 수 있고 다양한 역량들이 자라나는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소개할 글을 잘 쓰는 9가지 방법을 보고 하나하나 밟아나가며 꾸준히 글을 쓴다면 당신의 글쓰기 실력은 분명 향상될 것이다. 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첫 번째, 다독. 어쩔 수 없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 글쓰기의 시작은 독서다. 두 번째, 어떻게보다 무엇이 먼저.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라.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는 글을 절대 잘 쓸 수 없다. 중요한 건 글감이다. 자신의 직업, 전공, 관심 가는 분야에서 주제를 찾으면 된다. 서평은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글쓰기를 시작하라. 세 번째, 자료 모으기. 고수들은 아이디어와 자료만 제대로 모이면 글쓰기의 80%가 끝난다고 여긴다. 글쓰기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는 싸움이다. 얼마나 좋은 자료를 모았는가? 좋은 자료 안에 길이 반드시 있다. 네 번째, 짧게 쓰기. 무엇이든 짧게 써라. 이 말은 문장을 짧게 쓰라는 말이다. 그러면 읽힌다. 너무도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반복한다. 문장의 길이를 줄여라. 글쓰기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다섯 번째, 스토리 활용하기. 글에 최대한 스토리를 담아내라. 이 말은 인류에 대해 쓰지 말고 한 인간에 대해 쓰라는 말과 같다. 인류에 대해 쓰려면 이론과 통계가 필요하지만 인간에 대해 쓰려면 스토리가 필요하다. 스토리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다. 자기 이야기를 글에 녹여내라. 여섯 번째,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무의식 중에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여기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알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언어로 말하게 된다. 이때가 바로 지식의 저주에 빠지는 순간이다. 글은 썼는데 독자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 그 글의 가치는 없다. 독자를 제대로 인지하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자. 일곱 번째, 글을 쓰고 싶지 않을 때는 엉덩이로 써라. 글을 영감으로 쓴다는 사람이 있다. 미안하지만 헛소리에 가깝다. 영감이 오길 기다리지 말고 그냥 쓰자. 글은 엉덩이로 쓰는 것이다. 글이 안 써질 때 최고의 비법은 그냥 쓰는 것이다. 매일 그냥 써라. 여덟 번째, 글의 전개가 막힐 때는 명언과 검색을 활용하라. 막힌 부분과 가장 밀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라. 뉴스 제목과 리드 부분을 훑어보라. 명언과 뉴스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글을 이어 써나가 보라. 전개가 술술 풀릴 것이다. 아홉 번째,
퇴고. 모든 초고는 걸레다. 초고는 걸레이므로 마음 편히 쓰자. 대신 거듭거듭 퇴고해라. 퇴고는 걸레를 비단으로 만든다. 끝으로 작가 유시민의 30년 글쓰기 경험이 그대로 묻어난 역작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서 추천하는 한 가지 조언을 덧붙이겠다. 풍부한 어휘와 좋은 문장이 담긴 책을 많이 읽을수록 좋은데 여러 책 중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박경리의 토지, 그리고 이호덕 선생의 우리말 바로쓰기를 강력 추천한다고 말한다. 이 책들은 더 나은 글쓰기를 돕지는 못해도 나쁜 글쓰기는 최소한 막아줄 수 있다는 이유다. 검증된 저자 스스로가 이 책들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하니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글쓰기 능력을 탁월하게 하고 싶다면 시간을 내서 꼭 읽어보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 9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써보라. 어느 정도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위 9가지에 비추어 현재 나는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모든 실력의 공통 분모인 글쓰기. 글쓰기를 통한 당신의 역량 강화를 실제 몸으로 느껴보자.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데 도움을 준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